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논문은 좀 오래됐지만 2009년 인크가 발표된 Fast Point Feature Histogram for 3D Registration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포인트 레지스트레이션 시리즈에서 두 번째 파트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저자들 소개를 하면은 논문부터 소개를 하면은 이 논문은 현재 1488의 사이테이션을 갖고 있고 많이 인용되었고 저자를 좀 살펴봤는데 둘 다 이제 아마 최근에 논문 쓰시지 않는데 한 분은 이제 주저자는 이제 3D perception, 컴퓨터 로보틱스 전공하고 있었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쪽 로보틱스 쪽에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FPFH는 오픈 3D 라이브러리 PCL하고 오픈 3D에 동시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FPH를 맞추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인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글로벌 레지스트레이션과 로컬하게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글로벌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을 크게 이제 피처 매칭 방법과 엔드-투-엔드 러닝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요. 로컬하게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ICP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FPFH는 이제 피처 매칭 방법에 기반의 이제 글로벌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FPFH를 알기 전에 먼저 PFH를 아셔야 되는데요. PFH는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의 약자고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일정 레디어스 안에서 K 네이버후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페어가 하나씩 이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 페어에 대해서 달벅스 프레임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포인트들에서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고 이 방법은 이제 PCA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벅스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이렇게 좌표계라기보다 프레임을 새로 정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각도와 관련된 특성들을 이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CA를 또 사용해서 이제 노멀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코베라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값이 가장 작은 값이 결국에 노멀 벡터가 된다는 방법입니다. 이제 달벅스 프레임을 정의했다면 이제 네 가지 피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F1, F2, F4는 이제 각도와 관련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F2는 유클리안 디스턴스에 관한 특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이 있고, 이 특성에 이제 각 특성마다 스레쇼를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 이제 한 개의 스레쇼를 떠서 바이너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네 개의 차원이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16개의 빈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인덱스마다 이제 하나씩 매칭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건 바이너리로 सब디비전했는데 만약에 3개 이상을 할 경우 3의 4승이니까 881의 디멘전을 갖는데 계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4승이 16개의 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FPH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FPH의 이제 좀 persist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persist한 분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ersist하다는 건 결국에 이제 레디어스를 달리하면서 계속 검출되는 그런 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모든 점 포인트에 대한 FPH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그 점의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먼저 근사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일정 스레시홀드 밖에 있는 점들은 이제 모든 스케일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제 특정한 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계속 달리하면서
유니크한 점이 꼽힐 때 이거를 persistent하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결국에 스케일 달리에서도 계속 검출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그림은 레디어스를 0.03, 0.04, 0.005 점점 늘려가면서 계속 유니크하다고 이렇게 판명된 점들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한 거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개에서 모두 검출되는 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표시된 것처럼 이게 결국에 이걸 persistent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FPH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K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로 타임 컴플렉시티를 살펴보면 5는 K 제곱이라서 여기서 이제 C는 이제 한 페어당 아까 특성을 계산하는데 그 특성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는 이 K에서 이 페어의 개수겠죠. 그래서 K 컴비네이션 2에서 2분의 K, K-1이 되고 그 다음에 N은 이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 모든 점의 개수로 해가지고 타임 컴플렉시티는 5nk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게 느리다 보니까 FPH란 말 그대로 PFH의 빠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PFH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 빨간 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도 5nk 이게 nk입니다. 그래서 앞에 C는 이거고 그다음 K는 요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되면 K고 N은 포인트의 개수에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패스트할까? 논문에서 언급한 것까지 있었는데 먼저 기법들이 몇 개 있었는데 먼저 캐싱 기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재활용할 계산을 두 번은 하는 것 같고 재활용할 때 쓰는 건데 만약에 P와 Q가 네이버후드하다면 다시 이 둘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은 웨이스팅하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P4 베이스로 캐싱을 할 때 이걸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고 이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제 런타임이 개선되진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든 페어에 대해서 어차피 계산을 다 되어야 되니까 5k 제곱에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지만 실제로 확인해봤을 때 꽤 빠르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이 보시면 이게 위에 라인이 스탠다드 그냥 캐시를 안 썼을 때랑 밑에 라인이 이제 캐시를 사용했을 때인데 캐시를 사용했을 때가 안 썼을 때가 조금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올더링이라는 테크닉 소개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P4 베이스로 캐싱을 하다 보면 템포럴 오토리티가 중요하고 인접한 이제 포인트가 당연히 인접한 포인트가 비슷한 인덱스를 가져야 이 템포럴 오토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포인트 올더링 안 한 거고 이거는 빨간 거부터 파란 게 커지는 건데 포인트 올더링을 가까운 순서대로 하면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시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포인트 올더링 했을 때랑 안 했을 이건 했을 때 했을 때와 캐시를 썼을 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왜 또 빠를까 해서 또 언급했던 거는 이제 앞서 FPH가 이제 네 가지 피처, 즉 세 개는 각이고 하나는 이제 거리 특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아니고 이 논문에서 언급한 실험에서는 이제 그 거리 정보를 빼도 각과 관련된 이제 그 피처만 사용해도 충분히 로버스트하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 정보는 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SPFH라 해서 Simplified PFH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까 여기 빨간 거 설명하듯이 그냥 자기 센터와 이제 센터 연결된 그 한마디로 이웃한 점과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것만 이제 계산해서 한 게 Simplified FPH고 그다음에 FPFH는 이제 이 SPFH
FPH를 다시 사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레이팅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제 FPF에 이제 주변에 K개의 SPF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주는데 이 웨이트는 이제 그 포인트와 그 인접한 네이버 포인트의 거리고 역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PH 값을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고 이 2라고 표시된 거는 결국에 이걸 계산할 때 이 관계가 두 번 쓰인다 얘기여서 실제로 왜 두 번 쓰이냐면 먼저 이 PQ에 SPFH를 사용할 때 먼저 이렇게 한 번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K5에 SPFH를 사용할 때 구할 때 이게 쓰이고 나중에 FPFH를 구할 때 이거에 SPFH랑 이거에 SPFH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두 번이 사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FH랑 FPFH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거 PFH입니다. S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FPH는 요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PFH보다 풀리하게 이제 인터커넥트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정보들의 로스가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의 로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디어스 안의 점들만 이제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FPFH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을 다시 사용한다 했을 때 이 점에 대한 이제 P10도 이제 이 SFPH를 구할 때 이 레디어스 밖에 있는 것도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almost 이제 더블 레이시오 안에 있는 포인트들도 결국에 사용하게 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피처 히스토그램 스페이스인데요. 아까 보통 이제 논문에서는 5의 3승을 썼다는데 이 디멘전은 이제 피처의 개수고 이제 Q는 아까 이제 이 피처의 값을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이걸 몇 개로 분할할 것이냐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했을 때 resulting 히스토그램이 생각보다 제곱값이 이 5의 3승이니까 125개의 빈이 있는 거고 거기 안에 생각보다 0값이 많아가지고 정보에 약간 중복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PH처럼 persistent analysis를 했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로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충분한 구별력이 있을까 그거를 논문에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이 보여준 자료가 이제 여기 이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이게 좀 날카로울수록 이제 여기 일단 이 두 개 쉐입이 있고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날카로울수록 이제 그 둘의 평균 히스토그램의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플레인은 가깝기 때문에 하얀색이 나올 거고 이것도 하얀색이 나오고 하얀색 서로 다 같은 성질에 대해서 하얀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피어나 플레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면이 안 맞겠죠. 그래서 그 거리가 멀 거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매트릭스 봤을 때 아직 스틸 디스크리미티브하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위에는 아까 FPH의 persistent analysis한 결과이고 밑에도 이제 FPH를 사용해서 persistent analysis를 했었을 때 이것도 아직 necessary information을 담고 있다는 차이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FPH를 가지고 alignment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법도 설명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이 저자가 FPH 논문을 썼을 땐 그리디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디의 근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계산 복잡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가능한 correspondence pairs에 대해서 서칭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디의 최대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로컬 미니만에 트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는 SAC라에서 뭐 란싹의 그 싹이 나고요. 그다음 IA는 Initial Alignment를 줄임말해서 IA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Correspondence Pair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샘플링을 값을 통해서
이제 랭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S개의 샘플을 뽑는데 각 샘플은 최소 이제 이 디스턴스 이상으로 이제 샘플을 뽑게 되고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샘플들 각 샘플 이제 뽑은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타겟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 FPH의 히스토리나 가장 유사한 거, 그러니까 이 샘플 포인트와 FPH가 가장 유사한 후보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이제 결국에 리지트 트랜스폼을 계산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S계에서 리지트 트랜스폼을 계산하면은 에러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에러는 후벌 페널티 메저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후벌 페널티가 밑에 건데 이 일정 스레시홀드 안에서는 에러 스레시홀드 안에서는 이제 포물선 형태를 갖고 그 다음에는 에러 밖에서는 스레시홀드 밖에서는 직선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그림 설명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SACIA를 썼을 때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개 서로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했을 때 이건 옆에서 본 거고는 뒤에서 본 건데 어느 정도 잘 붙는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까 그레이디거다 SAC 방법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되게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관한 시험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GI가 그리디이고 SAC가 SAC인데 보시면은 포인트가 이제 고려된 포인트를 보면 200일 때는 최소 17분이었고 250은 이제 43인치 걸렸는데 사실 50개만 차이 나도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피처에 코레스폰던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늘어날 거고요. 콤비네이션이 훨씬 늘어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제 SAC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배 차이가 나는데도 시간은 34세컨드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엄청난 이 타임 컨수밍하지 않고 되게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방법한 이제 그리디 방법의 단점으로는 먼저 엄청난 큰 데이터셋, 자율적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매우 느린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다운 샘플 버전을 써야 될 텐데 이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보통 이제 FPFH를 값을 이제 어버리징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파이니테일한 값들이 로스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AC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두 개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라지 데이터셋을 얼라인할 때 SAC 방법을 사용해서 얼라인하는 결과를 또 보여주는 자료를 놓고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PFH 저자가 이제 이걸 좀 개선한 빠른 버전인 PFH 방법을 쓴 거고요. 이거의 특성으로는 포즈 인버레이트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구별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시스턴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충분히 차이를 주는데 충분하다 이런 언급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한 그리디 방법이 아닌 이제 SACIA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코레스폰던스를 고려하지 않고 좋으면서 빠르게 찰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